여러분 반갑습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 곳은 48만원, 또 한 곳은 59만원, 가장 공격적인 곳은 61만원을 적었습니다. 어제 6월 18일 종가가 36만 2,500원이었습니다. 61만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숫자도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47.6%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론되는 자리입니다. 목표가는 연이어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 보유 비중은 13년 만에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많이 올랐다는 지적, 맞는 말입니다. 어제 주가는 52주 최고가인 37만 4,500원 코앞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증권사들이 48만, 59만, 61만 원이라는 숫자를 적은 근거가 무엇인지. 둘째, 그 기대가 주주 환원과 외국인 수급이라는 실제 확인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지입니다. 먼저 지수의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6월 18일 종가 9,063으로 사상 처음 9,000선을 넘겼습니다. 오늘 6월 19일에는 겨우 9,000선에 걸터 앉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단기간 빠르게 오른 지수가 한 차례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을 끌어올린 동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가장 무거웠던 외부 변수인 중동 리스크가 풀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5월 평균 98달러대였던 유가가 6월 들어 80달러 아래, 지금은 70달러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압력과 긴축 부담이 함께 가벼워집니다. 금리에 눌려있던 반도체 같은 성장 업종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떠나있던 외국인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국인은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 1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금액으로 약 67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 흐름이 전일 하루 약 1조 원 순매수로 돌아섰고 매수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인은 오히려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차익을 실현하는 손바뀜 구간이 나타난 셈입니다. 셋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하루 8% 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뛰면 다음날 국내 반도체가 따라붙는 흐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9천은 모두가 같이 오른 지수가 아닙니다. 같은 날 코스닥은 오히려 1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돈이 반도체 대형주 한쪽으로 강하게 쏠렸다는 뜻입니다. 환율도 같이 봐두겠습니다. 원달러는 6월 17일 1525원대로, 수출 기업에게는 우호적인 금액인 1500원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장세의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36만 2,500원으로 마감했고 오늘은 장중 35만 1,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를 9천 위로 올린 힘의 중심이 반도체였던 만큼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최우선 재평가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숫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곳은 한 국내 증권사입니다. 이번 주 목표가를 기존 43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목표가를 높인 시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조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며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이 잡히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 실적 전망을 낮추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근거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이 증권사가 추정한 2분기 매출은 179조 원, 영업이익은 92조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850%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핵심 동력으로는 LPDDR 가격 강세가 꼽힙니다. 중화권 스마트폰 물량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용 수요가 저전력 메모리 가격을 강하게 받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 성과급 충당금을 미리 반영하고도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오히려 위로 올려잡았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실적 추정치에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외국계 증권사는 59만원을, 또 다른 국내 증권사는 목표가를 40만원에서 6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바탕에 깔린 논리는 한 줄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경기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거는 공급입니다. 지금 메모리는 공급이 수요의 절반 수준만 채우는 국면으로 거론되고 대형 고객사의 재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약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반년 단위로 맺던 메모리 계약을 지금은 3년, 5년 장기 계약으로 묶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아직 비싸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 속도보다 회사가 버는 돈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는 고정비가 큰 산업이라 제품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이 훨씬 민감하게 따라 올라갑니다. 61만 원이라는 숫자도 결국 이 실적 레버리지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이익 증가 기대가 실제 주주 몫의 현금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인 대규모 주주 환원 기대가 등장합니다.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을 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합니다. 한 곳은 268조 원, 다른 곳은 308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올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합친 환원 규모는 15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주당으로 환산하면 배당이 15,000원 안팎까지 추정됩니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로는 본주가 4%대 수준입니다. 매년 9조 원대 고정 배당에 초과분을 특별 배당으로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수록 특별 배당 여력이 커지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선주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보통주 대비 우선주 할인율이 약 33%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이 22% 안팎인 걸 감안하면 꽤 크게 벌어진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건 외국인의 태도입니다. 보통주는 줄여온 외국인이 우선주 지분율은 76%대로 오히려 더 끌어올렸습니다. 배당 매력이 높은 우선주를 먼저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1년 초 특별 배당을 앞두고 이 할인율이 한 자릿수까지 좁혀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 배당이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격차가 다시 좁혀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두겠습니다. 이 환원 규모는 아직 추정이고 회사의 발표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망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가 실제 주가 재평가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확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HBM입니다.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이야기는 짧고 강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부족하다. 하이닉스가 앞선다. 그래서 돈이 빠르게 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더 넓습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까지 사업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구조가 넓다는 점은 한동안 오히려 약점으로 읽혔습니다. 투자 논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아 주가도 상대적으로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가격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D램 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약 4배 올랐다는 점입니다. HBM 가격은 일반 D램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D램이 4배 오른 만큼 내년 HBM 가격 협상에서 단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실적 기여도에서 HBM 비중이 일반 D램을 넘어선다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HBM에서 고객 검증을 통과하고 실제 물량을 가져오는지입니다. 이게 확인되면 넓은 사업 구조가 다시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처음에 짚은 괴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위인데 외국인 보유율은 13년 만에 바닥이라는 그 장면입니다. 수급을 뜯어보면 방향은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은 6월 17일 약 200만 주 순매도에서 어제 18일 약 242만 주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6월 12일에도 약 288만 주를 순매수한 날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유율 자체는 47.6%대에서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매 방향은 돌아섰지만 보유 비중으로 보면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된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에 제시된 48만원과 59만원, 61만원은 확정된 약속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HBM 공급 물량과 주주 환원 발표, 외국인 복귀가 실제 숫자로 확인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직전 종목의 추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와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 하나로 4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1만원까지 높아졌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13년 만에 저점 부근에 있다는 이 궤리는 삼성전자를 향한 기대는 이미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인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미국 FOMC 결과와 6월 25일로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연준은 매파적으로 나왔고 새 의장 체제의 금리 방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마진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지가 삼성전자 실적 기대의 강도를 가르게 됩니다. 둘째, 수급과 주주 환원입니다. 어제 돌아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며 보유율이 반등하는지 그리고 추정에 머물던 대규모 주주 환원이 회사의 공식 발표로 구체화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HBM 확인입니다. 고객 검증 통과와 실제 물량, 그리고 내년 HBM 가격 협상의 방향입니다. 삼성이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조심할 변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한쪽으로 쏠린 장세라 수급이 흔들리면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상품은 하락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메모리의 추격도 점검 대상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대만 바라볼 구간이 아니라 기대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36만원이라는 현재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의 근거가 수급과 실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느냐입니다. 그 신호가 외국인 보유율의 반등과 HBM 물량, 주주 환원 발표로 차례로 확인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